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브랜드 그리고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코리아 브랜드 엑스포 행사가 11월 6일부터 이틀간 호주의 힐튼 시드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시드니 2018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행사에는 한국의 뷰티 제품과 패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한국의 우수한 50개 브랜드의 제품이 전시되는데 롯데홈쇼핑이 주최합니다. 롯데홈쇼핑은 국제시장 개척 프로젝트 하나로 시드니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호주 국내에서 K-팝과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로 지금까지 호주 국내 최대의 코리안 브랜드 엑스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오클랜드 마이랑기베이 아트 갤러리에서 제3회 한류 서예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서예협회 윤전용 이사장과 뉴질랜드 지부 김영환 회장, 회원, 멜리사 리 의원,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 회장, 오창민 제뉴 상공인 연합회장과 교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작품도 전부 한글로 가죠. 물론 한글이 많이 있지만 한글로 그동안에 기증하던 어떤 작품들을 한글 위주로 가져가고 우리도 한글 위주로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날 전시된 작품 중에는 비엔날레 순회 작품 30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류 서예전은 11월 2일까지 계속되고 11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서각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지난 27일 저녁 버켄헤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는 정일영 단장이 이끄는 조이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가족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0년 13명의 학생들로 출범한 조이풀 오케스트라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현재 4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조이풀 오케스트라를 후원해온 교민들과 홍백원 총영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너 파티를 즐겼습니다. 조이풀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오는 12월 8일 저녁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들은 투표를 통해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은 오는 11월 12일 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8월 15일 NZEI 멤버들이 파업 후 9월 하순 교육부가 제안한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NZEI의 협상 담당인 루이스 그린은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들의 파업은 오늘날 학교 교사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크리스 힙킨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파업 전에 협상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과정에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곧 변경될 이혼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혼법 변호사는 정부에 대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혼법은 지난 1976년 이후 부부가 3년 이상 같이 살았을 경우 그 재산은 반반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타고 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50대 50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인은 결혼 시 부동산을 가지고 왔다든가 돈을 가지고 왔을 경우 50대 50의 재산 분할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변호사들은 50대 50의 분할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말하고 이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뉴질랜드 최초의 전쟁 기념 박물관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뉴질랜드군이 해방시킨 프랑스의 르 키노아 마을에 세워집니다. 뉴질랜드 기념 박물관 트러스트는 작년에 $1,000,000를 지불하고 르 키노아의 전 시장집을 사들였습니다. 뉴질랜드군이 참전한 1, 2차 세계대전에서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개장할 박물관과 비지터 센터의 헌정식은 오는 11월 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뉴질랜드의 소총 부대가
옹벽으로 방어선을 확정해 사상자 없이 독일군을 점령하고 있던 마을을 해방시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르키노아 시민들은 아직도 뉴질랜드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자유를 지켜준 외국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높은 파도와 싸우면서 뉴질랜드 최대의 지진대인 히쿠랑기 지진대 측정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뉴질랜드 동해안의 히쿠랑기 침몰 지역에 30개의 지진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앞으로 1년간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지구물리학자인 로라 월라스는 이는 도전적인 것이지만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지난 2016년 카이코라 해역에서의 지진으로 히쿠랑기 지진대가 침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니든이 허트시티를 누르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더니든은 지난 금요일 뉴질랜드를 아름답게 지키자는 Keep New Zealand Beautiful 상을 받았습니다. Keep New Zealand Beautiful은 성명을 통해 더니든은 커뮤니티의 긍지를 높이 살리고 재활용품 사용이 크게 돋보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Keep New Zealand Beautiful은 문화유산의 보호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00병동의 새로운 병원이 앞으로 20년 이내 오클랜드 남부 지방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발표는 오클랜드 지방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들이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지역의 정부의 보조를 받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노던 지역의 장기 투자 계획에 따르면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지역에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 병원 건물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보도된 다음 나온 것입니다. 대마초가 뇌종양 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배양 결과 알려지면서 호주의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임상 실험을 하기로 했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임상 실험은 악종 뇌종양으로 고생하는 82%의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3개월간 투여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대마초가 뇌종양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아가서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저 센서와 무인 드론 함대가 앞으로 호주 해안에서 마약 밀수와 미립국자를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했습니다. 국제통제요원은 위성과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호주의 해안선을 모니터하고 있고 공중정찰과 잠수함을 이용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듀톤 호주 내무장관은 조직 범죄와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듀톤 장관은 범죄 그룹은 앞서가는 기술로 사람과 마약을 호주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시드니 시내 주택의 절반 정도는 경매에서 유찰되면서 호주의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드니 시내에서 있었던 주택 경매에서 50.7%는 팔렸으나 최종 45% 정도는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년 전에는 80% 이상이 경매에서 팔려나갔으나 작년 봄에는 65%가 경매에서 팔렸다고 리서치 그룹인 코어 로직이 밝혔습니다. 가이 폭스데이가 다가오면서 불꽃놀이의 안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라디오쇼에서 많은 사람들은 찬반양론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불꽃놀이를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법에는 불꽃놀이는 가이 폭스데이까지 나흘 동안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불꽃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에게 불꽃놀이 기구 판매를 반대하는 밴드 붐 뉴질랜드는 매년 불꽃놀이로 인해서 동물들이 다치고 있고 큰 소리에 놀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어린이 보육 비용이 9월 말을 기준으로 석 달 동안 크게 낮아져 인플레이션율을 잡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올 3분기 호주의 인플레이션율은 0.4%가 올랐다고 호주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시장 예상인 0.5%를 밑도는 것으로 2분기 0.4%와 같은 수치입니다. 3분기 가장 비용이 많이 오른 부문은 해외여행과 숙박 부문으로 4.3%가 올랐습니다. 과일 가격은 2.4%, 재산세는 2.3%가 올랐으나 어린이 보육 비용이 11.8%나 낮아져 이들 비용이 상쇄됐습니다. 일본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연대해 해상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선박간 이전 방식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앞으로도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는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9월 중순부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을 둘러싼 해상과 남중국해 주변에 수상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위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것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nd today's news is one more indication that, in fact, the world remains fairly vigilant, even if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between Beijing, Seoul, and Washington about when to relax the economic pressure.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도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가 샹유안 바오호, 뉴리전트호, 금운산 3호의 불법 환적 현장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협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 환적은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We have identified perhaps the single greatest type of activity where these sanctions could be circumvented, make sure that any kind of violation is detected early and minimized.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들과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